네, 반갑습니다. 제 9강 차트 기본 설정입니다. 네, 차트 기본 설정의 핵심은 단순화, 직관화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복잡하다. 네, 거의 대부분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오른다 내린다라는 건데, 이 오른다라는 부분에서 내린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되게 복잡하고 군더더기가 붙는다. 예, 그것은 대체로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딱 보고 그냥 오른다 내린다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기준이 돼서 어떤 대응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거지,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맞출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차트 기본 설정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 부분들을 배우고 그걸 통해서 적용을 해 나가면, 그러면 앞으로 주식 투자가 조금 더 한결 쉬워지고 편해질 겁니다. 기술적 분석이 어렵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종목 분석에 상당한 에너지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 투입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쁘면 노력 보상 체계가 붕괴가 됩니다. 꼴도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어지면 그냥 아무거나 투자하다가 계좌가 녹아내리게 되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술적 분석이 어렵다면 주식 투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 차트 같은 거 안 보고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은 아마 이거 보지도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 유튜브 방송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유튜브 방송을 볼 필요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안 보실 거라고 보고, 그럼 평범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차트를 복잡하게 해석하고 뭐 어떤 지표가 어쩌고 값이 어쩌고 이러다 보면 되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되고, 근데 결과는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인데 틀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이렇게 해도 틀리는데 노력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러다가 이제 이 기술적 분석을 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이, 그러니까 차트 분석이 모든 게 차트에 다 있다는 것도 아니고 무용하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일한 장점이 뭐냐면 100%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에 위험 회피한다고 100% 현금화 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아주 소수일 거긴 하지만,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 보유 금액이 500조입니다. 500조 이상일 텐데 이 중에서 코로나19 때 열심히 팔아가지고 27조 원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5% 현금하는데 똥을 쌉니다, 정말로. 50%도 아니고 5%.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마음만 먹으면 100%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요게 유일한 장점인데,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100% 현금화를 하느냐, 이게 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팔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리스크 회피에 기술적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그러면 이 차트 설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복잡한 것을 직관화하고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분석 복잡하게 하고 뭐 값이 어쩌고 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전부 사기꾼이고 틀린 사람들입니다. 딱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장중 리딩이라고 하는데, 제 사이트에서 물론 당연히 10년 이상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하고는 별개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중 리딩을 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인사 많고 뭐 이렇게 됐지만 보면 이제 장중에 질문이 들어옵니다. 댓글이 너무 많은데 처음에 인사 쭈르륵 하고 뭐 장중에 뭐 이렇게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아무튼 요 장중 리딩을 통해서 하는 게 뭐냐면 장중에 종목 상담을 합니다.
9시에서 10시까지 하고, 물론 제가 외부 일정이 있으면 못하는 거긴 하지만 2시 20분에서 3시 반까지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면 제가 이 차트를 보고 바로바로 판단이 안 되면 답을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종목 상담의 답변이 2분, 3분 이내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보면 1분 안에 답변을 해드릴 건데, 저도 이제 다른 거 보면서 하니까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차트 설정을 통한 해결은 직관화 단순화 해가지고 단박에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맞든 틀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미래는. 그래서 종목 분석을 오래 하면, 종목 분석에 오래 걸리면 금방 지치고, 어차피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니까 명료한 기준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도출하자라는 거고, 단순화하는 것은 복잡하면 기억이 어렵습니다. 매년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 남은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내 기능이 약화가 될 거고, 그리고 복잡하면 뭐 진짜 중요한 것도 다 까먹는 상황인데, 복잡하면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기준을 신속하게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준을 잡는 건데, 기준을 잡는 것은 좋다 나쁘다에 대한 거, 계속 매매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오른다 내린다, 오르면 어떻게 하고 내리면 어떻게 하자, 이런 기준이고, 산다 판다, 사고 팔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유하느냐 정리하느냐, 이거는 이제 내려갔을 때 손절을 하느냐 정리하느냐, 이런 기준들입니다. 차트를 보고 맞든 틀리든 이게 바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잡하다는 것은 대부분 불필요하다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데도 그렇습니다. 사는데 걱정해야 될 게 딱 하나입니다. 아프냐 안 아프냐. 안 아프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프면 죽을 병이냐 살 병이냐. 그렇습니다. 그럼 살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죽을 병이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천국 가면 걱정할 필요 없고, 지옥 가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미래를 갖고 생각이 많아져 봤자 그건 결국은 분석이 아니라 걱정인 거고, 그 걱정이 많으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하면 불필요한 거고 틀린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미래에 오를 거다 내릴 거다가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기준인 거고, 이 기준을 만드는 차트 설정은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RSI, 외국인 기관 매매 동향, 이 정도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 각각 쓰시는 HTS가 다르실 거니까 살펴보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 차트고 가격 이동 평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거 복잡하게 쓰고 있는데 불필요합니다. 그냥 기본만 쓰셔도 됩니다. 이것만. 다만 이제 볼 때 연하니까 두께만 좀 조정해 주시면 되고, 100일선을 쓰는 것은 이게 주봉에서 20주선이고 월봉에서 5월선이니까 이걸 한꺼번에 보려고 그냥 여기 넣어둔 겁니다. 그리고 3일선 넣어둔 것은 3일선이 5일선보다 민감하게 먼저 움직이니까 5일선 공략법으로 공략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넣어둔 겁니다. 굳이 이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그냥 이동평균선 기본적으로만 쓰시면 되고, 그 이동평균선에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동평균선 과정에서 설명드린 그 개념으로 적용을 해 나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일목균형 지표가 있는데, 이건 그냥 제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여기가 비어 있는 게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래, 여기를 비우게 하려고 일목균형을 쓰는 거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이동평균선하고 그 이평 그물 지표도 이게 2일선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에너지가 어디에 응집이 되어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그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물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가 이렇게 뭉쳐 있고 이 뭉쳐 있는 데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밑에 깔았으니까 뭐 이동평균선이 뭐가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래쪽에 이렇게 많이 깔려 있는 상태니까 튼튼하게 움직일 수 있고, 반대로 위쪽에 이렇게 있으면 부딪히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초기화 시켜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다가 깔끔한 거 보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동평균선 그냥 찾습니다. 가격 이동평균 더블 클릭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냥 두께만 조금 두껍게 보기 좋게 이렇게 해서 적용.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깔끔하고 여기서 저항 받았었네, 여기서 지지가 나왔네 등등, 후행적으로도 뭔가 참고를 할 만한 부분들. 이게 21선에서 지지가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나오라는 법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21선 기다리다 여기서 박살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모르지만 기준을 잡는 데는 어쨌든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여기서 상대 강도를 추가를 합니다. RSI 더블 클릭. 그러면 그냥 기본값 씁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기본값 쓰시면 됩니다. 기본값이 제일 높이 확률이 높은 거라고 확인이 된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뭔가 좀 어수선하니까 눌러서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이게 두 개가, 거래량하고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거래량하고 RSI를 같이 볼 수 있으니까 거래량이 터졌는데 과열권에 진입했네? 좋네? 이런 거, 에너지가 강하네? 이런 것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설정에 볼린저 밴드, 여기 있습니다. 그럼 기본값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그럼 볼린저 밴드도 굵게 한번 표시를 해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적용. 그럼 이렇게 되는데 안 맞습니다. 제가 설정한 것과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만큼은 공개를 해드릴 수가 없는 게, 요 값을 코스피의 평균값을 해서 적용을 하고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반드시 맞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설정해서 제가 하고 있고, 근데 그렇게 설정해서 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거기에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왜곡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요거 값을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일단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충 뚫고 나갔다는 부분하고 매도를 할 만한 자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이걸로 썼다가 또 이걸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가 안 옵니다. 그러면 여기 맞게 그냥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고, 삼성전자를 보면 이렇게 뚫고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값을 넣어가지고 예, 기간의 값을 넣고 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찾으면 또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다만 제가 보여드리면 다 똑같이 설정을 해버렸을 때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이고 삼성전자는 또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그냥 보기 편하게 이쪽으로 너무 쏠려 있으니까 일목 진짜 이거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목균형 지표 넣어서 그냥 기본값을 적용하면 차트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그리고 그물망을 해서 에너지의 어떤 변화 적용 확인 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해 가지고 제가 원래 쓰던 거 이동평균선에 100 200 3 아까는 3이 파란색이었는데 그냥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정이 됐으면 다 끝난 겁니다. 요 설정을 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수급이 지금 좋으냐 나쁘냐도 봐야 되니까 그러면 외국인 외인이구나. 요거는 여기가 아니고 제가 깜빡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동향 외국인 누적 순매수 그리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외국인이 사면 좋으니까 빨간색 적용 그리고 기간 누적 순매수 더블 클릭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사면 뭐 좋긴 하지만 어쨌든 얘들 하는 짓이 얄미우니까 파란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거 너무 볼 게 많은데? 라고 하면 이거 눌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요게 설정이 됐습니다. 아까 제가 갖고 있던 설정하고 동일합니다. 이거 제가 머릿속에 넣어 놓을 정도로 아주 단순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조정을 해주고 보기 좋게. 네, 이러면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요 차트 기본 설정이 끝났는데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데 기준을 보고 판단합니다. 이동평균선은 뭐 지지나 저항, 방향 이걸 보고 판단하고 무슨 얘기냐면 난 21선 기준 좋던데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100일선 기준 뭐 이런 걸로 보면 방향이 이쪽이네 추세가 상승이다 바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 100일선 우상향이면 5일선 100일선이면 주봉에서 20주선 월봉에서 5월선도 위쪽을 향한 겁니다. 그러면 주봉 월봉 볼 필요도 없이 우상향이네 예 우상향 그리고 두 번째 밴드 상단 돌파했으니까 급등 패턴이네 이동평균선들 다 방향 위쪽이네 그리고 지지선 밑에 다 깔려있네 지지선이 밑에 깔려있으면 조정을 받더라도 거기서 어쨌든 버티니까 거기서 판단을 할 수 있겠구나 손절을 할지 그냥 가져갈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볼린저 밴드는 중심선 위에 좋고 아래에 나쁘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이 위에 있으면 좋다 밑에 있으면 나쁘다 그럼 제가 삼성전자를 할 때 좋은 재료 나쁜 재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반도체 가격이 약세고 근데 앞으로 전망이 좋고 뭐 다 혼재돼 있는데 그 혼재돼 있는 것 중에서 주가가 오르면 좋은 게 부각이 되고 주가가 내리면 나쁜 게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심선 밑에 있을 때는 나쁜 거 위주로 얘기를 하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좋은 거 위주로 얘기하고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이거 위에 있고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예. 이렇게 단순하게 위에 있으면 좋다. 끝. 이동평균선 상승 중이다. 좋다. 끝. 밑에 지지선이 많다.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겠네. 이거. RSI 과열해서 매도, 침체해서 매수. 뭐 이 정도. 상대 강도 강하다 약하다 이 정도. 외국인 기관 매수 좋다 매도 나쁘다. 끝납니다. 그러면 딱 삼성전자를 보고 지금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했네. 상대 강도 과열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괜찮고 거래량 증가하고 있고 중심선 위에 있고 이동평균선들 방향 다 상승이고 좋네. 끝. 판단하는데 얼마 걸렸습니까? 방금 말씀드리는데 10초면 끝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 차트 분석 10초면 끝나는데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한 CCI가 어쩌고 RSI가 어쩌고 뭐 MSCI가 어쩌고 MSCI가 아니 MACD가 어쩌고 보조 지표들 뭐 여러 개 걸어놓고 뭐 수급 동태가 어쩌고 1시간 2시간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매매 못하는 겁니다. 정말로 1시간 2시간 걸려서 분석했는데 내일 오른다라고 했는데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바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10초 만에 해서 틀리면 뭐 10초 걸렸는데 뭘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기준을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숨에 판단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고 이 설정은 그겁니다. 설정한 거 별거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좋다 나쁘다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민을 많이 할수록 나쁜 결과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뭐 이것도 고민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하면 결국 현실에서 타협을 못합니다. 현실에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난 삼성전자 21선 꺾일 때까지 가보겠다. 기준을 잡았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가다 나중에 21선 깼습니다. 정리! 끝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복잡하게 하는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 해야 되는데 안 벌어지고 그러면 어디서 팔지? 5일선에서 팔까 하다가 5일선 하면 21선에서 지지 나오고 하면 이 정도는 될 텐데 21선 깨고 나면 3일 안에 회복하는지 확인해 봐야지. 떨어지고 나면 그래도 변동성 밴드 범위 하단에서는 지지가 되겠지. 뭐 이렇게 계속 타협 보다가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결국 거래가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바닥 기다가 마지막에 눌림목 나올 때 더러워서 던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두기 때문에 단숨에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고민 불필요합니다.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는데 무슨 고민을 합니까? 예.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초 만에 판단해서 틀리면 별 후회가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했으니까.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이 사고 해외에서 삼성전자 추천한다던데 그리고 애플이 지금 부진한데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나았지 않을까 뭐 등등 온갖 것 생각하다가 틀리면 저렇게 할 걸. 이렇게 할 걸 후회됩니다.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다 나왔으니까. 고민하면서 1, 2, 3, 4가 다 나왔는데 우리 심리가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데 1번 할까 2번 할까 3번 할까 4번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면은 2번이 가장 유력한 애에서 2번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답이 3번 나오면 고민을 한 번씩 했으니까 3번이 나오면 3번 하려고 했는데 내 진짜 3번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2번 했더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판단할 때는 2번이 가장 유력했고 그래서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마찬가지인 게 어디서도 적용이 되냐면 그 주변에 조언은 없습니다. 이거 사야 돼, 팔아야 돼? 사야 됨? 팜? 물어봅니다. 그럼 이거는 뭐 고평가 상태니까 주가 너무 올랐으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안 사는 게 좋겠다. 그럼 자기도 수긍하고 안 삽니다. 근데 주가가 막 오르면 내가 그때 살려고 했는데 괜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고 나면 왜곡이 돼버립니다. 앞에 게. 이거 팔아야 되냐고 불안해 죽겠는데 불안하면 팔아야지. 근데 팔고 나서 올랐습니다. 안 팔려고 했는데 뭘 안 팔려고 해. 팔려고 물어봐 놓고
예,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이 결과를 보고 나면 왜곡이 되기 때문에 짧게 판단하고 단순히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고민할수록 그 왜곡이 심해집니다. 어차피 상승 또는 하락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차트 설정하는 건 딱 그 정도만 하시면 되고, 차트 기본 설정에 요약을 하면, 차트 기본 설정은 직관화가 필수입니다. 에너지 상당히 많이 투입을 하면 실망도 그만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꼴도 보기 싫어져서 아무데나 투자하다가 끝장납니다. 그러면 직관화하고 단순화해가지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하는 것은 오른다 내린다가 아니라 오른다 내린다의 기준이 되는 요소. 그리고 차트 설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 볼린저, RSI, 외국인 기간 매매 동향을 넣고, 그걸 가지고 지지 저항이나 방향,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RSI 과열 침체, 외국인 매수 매도, 뭐 이런 게 해가지고, 그리고 RSI 여기 하나 더 하면 50 이상, 50 이상이면 좋고 50 이하면 나쁘고 이렇습니다. 요걸 가지고 요 차트를 딱 보고 한 방에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려하연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네. 이 정도 나쁘지 않은데 기간 매도하는 거, 외국인도 조금 매도하네. 나쁘지 않지만 당장 올라가기 힘들겠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 삼성생명. 방향 중심선 위, 상대 강도 50 이상, 기간 사고 외국인 팔고, 뭐 당장 뭐 강하게는 아니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높네. 좋네. 끝. 판단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얼마 안 걸립니다. 예. 빅히트, 이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없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가 없네. 예. 대창솔루션, 거래량 터지고 위에 있고, 어쨌든 매도도 여기 단기간에 매도하려면 변동성 범위 상단에 닿았으니까 매도 자리도 나왔고, 기간 샀고 다 위에 있고, 지지선이 밑에 있으니까 한번, 지지선이라는 게 또 이동평균선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되니까 한번 또 지켜볼 만하네. 바로바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맞든 틀리든. 예. 어차피 맞출 수는 없으니까 미래는. 예, 그래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두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고, 고민해봤자 어차피 오른다 내린다니까 불필요하고 추후에 후회만 생기고 기억의 왜곡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결과가 나빠도 크게 실망할 일 없고, 좋으면 재미가 드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없으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부분들을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차트 설정 기본적으로 아주 단순해야 된다. 다 자기가 뭐 있는 것처럼 얘기만 할 뿐이지 이런 거 얘기해 주지 않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탁 보면 바로 알게 이렇게 설정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제 9강 차트 기본 설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